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나이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이 회사는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 중에서 몇 안 되는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 중에 한 곳입니다.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R&D를 하고 있는 그런 이 파이프라인들 중에서도 임상 단계에 진입을 한 아이템들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업체가 갈 수가 있죠. 이 업체는 지금 보시면 펩타이드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. 이게 단백질 쪽인데요. 가장 대표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이 근골격계 재생을 하는 그 기술입니다. 이걸 통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뼈가 제대로 좀 뭐랄까요? 이빨이 빠진 자리에 뼈가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그 부분을 보강해주는 그런 그 펩타이드, 그러니까 이 뭐랄까 근골격 재생 물질을 넣어주는데요. 그게 바로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치과 쪽에서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, 그러니까 임플란트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거죠. 그리고 이 업체 이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 골다공증 치료제가 임상 1상에 진입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관절염도 지금 전임상까지는 돼 있는 상태고요.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그 관절염이나 골다공증은 이제 임상 2상으로 넘어갈 거고, 관절염은 임상에 들어갈 겁니다. 이 업체가 아직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서 그 적자를 내고 있지만, 지금 최근에 영업이익까지는 달성을 해주는 모습을 봐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들은 향후 임상 1상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나이백에는 수익화 기회가 있는 거죠. 지금 현재 이 업체의 주요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치과용 골 이식제, 이게 이제 주력 제품입니다. 이게 가장 많이 팔리고 전체 매출의 98%를 차지하고 162억의 매출을 발생시켜 주는 거죠. 뭐 치아 미백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쪽이고요. 그리고 작년 실적을 놓고 보면 210억으로 매출이 거의 점프업을 했습니다. 거의 50% 이상 점프업을 했고요. 영업이익을 달성을 해서 이 회사의 이 실적으로는 이제 현재 인원이나 이런 걸 갖고 왔을 때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시작했다고 판단이 됩니다. 하지만 이제 단기 순손실은 발생했는데, 이 단기 순손실은 전환사채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, 이건 이벤트적으로 발생하는, 즉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반영한 걸로 끝입니다. 그리고 이 업체의 최대주 지분은 21.78%로 좀 많이 분산되어 있는 편이긴 하죠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환사채의 그 파생상품 거래 손실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건 올해 2023년도에는 흑자를 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주가는 계속 흘러내려서 지금 뭐 52주 최신저가까지 흘러내린 상태인데요. 이 상태에서 그 작년 실적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거고, 앞으로 올해년도 실적이 반영이 될 건데요. 이 업체는 최근에 폐소유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 1상 투약을 완료하고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. 그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제 임상 2상으로 진입할 수 있고, 그렇게 되면 이 업체의 이 폐소유증 치료제는 말 그대로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으로 그래서 수익 사업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 바이오 신약 업체들 중에 이렇게 자기 기술을 갖고 매출을 만들어내고 또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까지 달성한 업체들은 거의 없죠. 네, 저 눈에 찾아보기 좀 어렵습니다. 그럴 만큼 나이백이라는 업체는 그 사업성도 갖고 있고 또 R&D를 통한 성장성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. 길게 놓고 보신다면 나름대로 이 나이백이 갖고 있는 지금 당장 돈이 되는 이 치아 쪽 관련된 임플란트 치과 소재 이쪽도 뭐 그 자체로도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보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. 또 앞으로 이 업체에서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들을 봐도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같은 경우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으로
성장할 수 있는 그만큼 또 굉장한 그 파괴력이 있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그런 신약 후보물질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나이백은 현재의 매출액과 또 미래의 성장성을 모두 겸비한 그런 바이오 업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주식투자 제2원칙에서도 이런 바이오 업체들은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갖고 있고 또 연구 성과를 갖고 있는 이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바이오 업체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. 왜냐면 1세대들이 단순 R&D만 해서 그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. 대표적으로 뭐 헬릭스미스가 그런 업체고요. 또 크리스탈 지노믹스도 뭐 여러 가지 뭘 하지만 여전히 뭐 주가를 봤을 때는 실패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렇게 바이오 1세대와 차별하게 지금 바이오 3세대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바이오 기술을 갖고 돈도 벌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미래 성장성도 가져가는 그런 아주 야근 경영을 하고 있죠. 이런 업체들을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